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보시기 전에 일단 이제 종목을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지수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이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강한 그런 종목이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서 좀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지수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움직이게 하는 상승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이냐 이거를 확인했을 때 현대차에 대한 수급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차는 오늘 개인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동안에 올라갈 때는 꼭 다 매도를 하다가 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까? 아무래도 이 현대차에 대한 개인들의 이 매수, 이 개인들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수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이 과연 개인의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시장이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위치가 개인의 시장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시장이냐, 이것도 좀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 이유, 그리고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던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자, 한눈에 딱 보이시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동평균선 라인이 바로 120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자 그냥 뭐 120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트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그런 분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대부분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도할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을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돌파, 지지되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간의 매도가 가장 부정적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가 저항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항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다, 그러니까 익절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분 익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인 200선에 대한 저항,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자리에서는, 여기 이제 캔들에 대한 부분을 분석했을 때, 여기가 저항이 생길 수 있는, 물론 살짝 돌파가 나왔지만, 음봉으로 다시 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11만 3천 원에 대한 이 자리가 저항이 생기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미리 해놓은 겁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이 없었을 때 제가 설정을 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서 지지를 해줬지만 개파락을 하면서 시가가 이 밑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설정한 라인에서 정확하게 그 라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저항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빠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120선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이거는 보는 자리죠. 근데 지금 이 제가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 모습 그리고 이제 기간의 매도, 그렇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는 시장에 대한 흐름. 지금 시장이 이 현대차에 그러니까 종목에 비교를 하는 거죠. 이 현대차를 봤을 때 현대차는 많이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지수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시간에 약간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지금 빠진 상태에서 내일 어떤 시작이 그러니까 출발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 120선이 어떻게 저항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이동평균선이지만 저는 이 라인 때, 이 지금 이동평균선의 라인 때 120선이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주봉을 가볼게요. 주봉에서 이 음봉의 시가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거의 비슷한 자리. 자, 이게 밑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 자리. 이게 바로 일봉상에서 120선 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보는 것은 단기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주봉과 일봉의 모습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당연히 이렇게 올라와 주기를 기대를 해 보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자,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 것이냐 그리고 밑에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우회 갭,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러한 우회에 있는 갭을 매꾸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갭이 많다라는 것까지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서는 매도를 하고 올라가서 빠지는 부분에서 왜 매수를 하느냐? 이게 바로 개인들의 그 심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눌림목을 잡고서 이렇게 매수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기 매매라든지 스캐핑을 칠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이런 자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자리, 그쵸? 올라가는 자리에서 눌리는 이런 자리를 잡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스캘핑도 아니고 막 급등하는 코스닥 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자리,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매수하는 것도 좋고,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면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때 좀 갭으로 좀 띄운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쳤을 때에 여기에서 잡기는 사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러한 자리,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갭이 떴느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갭을 띄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리가 워낙 좋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현대차라는 이 종목도 어떻게 갭 상승을 하면서 3%대를 띄우고 8%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힘이 강하면 이런 슈팅이 예를 들어서 소형주 뭐 거래소 뭔가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조금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제 여기도 저항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에 대한 이 무거운 시총과 그 다음에 이 수급에서 봤을 때 이런 것보다는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 120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잘 지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 갭이라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빨리 메꾸고 쉽게 메꾼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정적이지만 밑으로 빠지는 거니까. 근데 이 갭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안 밀려요, 이게. 이거를 안 밀리고 오히려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러한 모습,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거다,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크게 가던 밑으로 크게 빠지던 지금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밀릴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 도와줘서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현대차의 모습으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미는 힘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자리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패턴 자체가 꺾여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누르는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그러니까 매도죠. 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건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려보면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이 자리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올라간다, 뭐 내려간다. 시간 외의 모습을 봤을 때 내려간다죠. 네, 시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간 외에 지금 10만 7천 원입니다. 10만 7천 원이다라고 하면 자, 오늘 저가를 찍었었던 자리, 딱 그 자리예요. 그게 바로 120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이 지금 시간에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2%대로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요. 그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뭐 2.5%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밑으로 빼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저항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뭐 손절을 해야 되느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익절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자리까지도 밀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월봉 상태에서도 보면 자, 지지가 되는 이 자리, 돌파하고 지지가 되는 이 자리가 얇아진다. 당연히 이게 음봉으로 만들어진다. 이번 달에 이게 음봉으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최악, 안 좋은 그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자리는 지켜야 되겠죠. 뭐 오늘 이 정도 좀 빠졌다. 그리고 뭐 지금 미증시가 좀 빠지고 국내 증시 내일 어느 정도 하락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얇아졌다가 꼬리를 달았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게 그때그때 필요한 이유가 이러한 거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이러한 내용 때문에 대응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잘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라인대를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은 결과, 그러니까 수익이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좋은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확인 반드시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